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연세 한경계 브리스 경제수학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경제수학이란 과목은 연세 상경계열에서 시험을 치고요.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가 이 시험을 칩니다. 경제수학 과목은 그중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수학 출제 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학, 서현대수학, 체육가이론, 그리고 이윤방정식과 정차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각 단원이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참고도서 외의 내용도 출제되고 있고요. 출제 단원의 비중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 한다면은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길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되게 짧게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최적 경로로 학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미적분학도 선대도 체육학론도 다 각각이 하나의 굵직한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공부하려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특히나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는 진짜로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학자를 배출을 해온 학원의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봐보시면은 특별한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분방정식, 정차방정식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20%, 18% 뛰면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이 나오는 것 같았더만 갑자기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사실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과목들을 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출제 유형을 보자면은 좀 이제 경향성이 드러납니다. 일단은 단순 계산, 복합 계산, 증명 문제, 경제학 응용을 잘 나눴는데 그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최근간에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이랑 노란색, 빨간색 나눴는데 이 초록색 부분들은 단순 계산이랑 복합 계산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명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유형이었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증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학 응용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레드 유형에 중심을 둬서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증명 문제를 경제학 응용을 공부하려면은 단순 계산이나 복합 계산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레드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전까지는 그냥 계산이었는데 이제는 계산에서 끝나지 않고요. 좀 탐구하고 좀 연계형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또 당연히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별력 문제가 이전까지는 그린에서는 복합 계산,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이 이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옐로우부터는 증명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레드부터는 증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학 응용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봐보시면은 여기가 2016년이고 여기 2019년인데 문제가 아직은 이게 아이겐밸류가 뭔지 모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복합계산으로 변별력을 요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기출만 좀 달달달 외우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었겠죠.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여기가 2017년도고 2018년도인데 문제 유형이 딱 봐도 다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그 다음에 지정교재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적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선전대 수학에서 행렬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증명 문제를 통해서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ove or disprove 이게 증명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고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precise definition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을 왜 이것이 맥시마이즈가 되는지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레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에 어떤 상황을 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수학적 개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3번인데 어떤 상황을 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1번, 2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 자체는 다른데요. 근데 문제의 형식은 이제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주고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형식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탐구형, 연계형 이런 문제라고 제가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황하게도 지정교재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숙련된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고 노동 법률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정교재에 없는 내용의 경제학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학 개념도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계 생산물을 구해라. 한계 생산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증명은 또 문제 절반에 걸쳐서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은 좀 안심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정교재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이 출제되고 있다 했지만 개념이 이제 지정교재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어느 정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파고들면서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체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단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학, 서현대 수학, 그리고 시각화 이론, 그 다음에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이라고 나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최적화 이론이라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정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학과 서현대 수학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가지고 이 최적화 이론을 정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강부터 13강까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얘네들을 배워가지고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키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응용한 학문인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사 기초를 배웠으니까 선의 심화로 이 내용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행렬 계산, 행렬식 계산 이런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로 이제 끌어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의사 심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 정차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로 끌어올려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경제학 개념을 좀 추가를 합니다. 이 경제학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모호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제학 응용은 뭐냐 한다면은 내가 이 수학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경제학 개념을 살짝 얹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경제학 응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응용을 이렇게 이걸 쫙 배운 다음에 수학적인 기초를 딱 다진 다음에 경제학 개념을 한 스푼 얹어서 이제 이렇게 경제학 응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미적분학 기초에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인 미적분학 심화까지 다뤄서 여기 경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체계도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순 계산이 돼야지 복합적인 계산도 될 겁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계산이 돼야지 증명 문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응용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제학 응용은 좀 특이점이 경제학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때 다루긴 할 거예요. 다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응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경제 수학만 말씀드렸지만 통계학은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수학은 통계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통계학보다 고득점을 요구합니다. 그렇겠죠. 남들이 다 틀리면은 나도 틀려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남들 다 맞추고 있는 경제 수학에서 내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경제 수학도 요즘에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린에서 옐로우에서 레드로 가면서 좀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제 수학은 다루는 개념이 많습니다. 다루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과목 간 연계 관계에 맞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부하다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 관계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이 되게 많은 개념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휘발되지 않게 적절한 복습이랑 관리 체계가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우리 블리스 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뭐 상경계열 작년에 이제 34명 뽑았는데 그 중에 5명 빼고 29명을 우리가 붙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에 맞춰서 미적분학 기초랑 선대 기초를 가지고 최적 화해를 정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대 기초를 가지고 심화를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가 있어야지 미방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미방과 정방을 풀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 개념을 좀 추가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응용을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적분학 심화를 이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상당히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효과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핵심은 뭐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20분만 지나도 거의 절반이 까먹고요. 1시간 지나면 절반 이상 까먹고요. 나중에 그냥 이게 거의 안 배운 거랑 다름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이 망각곡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망각되지 않게 올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되면은 장기 기호로 전환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복습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에 물 붓게 하면 안 될 거고 이 독을 계속 메워가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독을. 네. 그래서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쭉 매 강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T를 보시고 나서 1강을 들으실 때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이 페이지를 눌러서 연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쭉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구나 그걸 인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어떻게 권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상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상경계열 편입에서 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경로가 괜한 경로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부 방식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권장하는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들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주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별거 없고요. 그냥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숙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퀴즈 문제 풀고 그리고 매 4강마다 진단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진단평가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따라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단위 복습을 돕기 위해서 문제풀이 과제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과제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문제풀이 과제 자체가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일단은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 문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 한다고는 우리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편입시험에 지원하시기 때문에 저마다 베이스 달라요. 저마다 베이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도 금방금방 이해를 하고 이제 익숙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아예 처음 배우다 보니까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맞춰서 문제의 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내가 이 유형에는 좀 익숙해진 것 같다 라 한다면은 그냥 그 유형을 패스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 풀어야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퀴즈가 있는데 퀴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 강의마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 폼즈 형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 답변하시면은 제출하시면 바로바로 점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도 우리한테 보고되고 스스로도 나중에 그 통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격주 단위 복습을 돕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스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규반으로도 우리가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규반 커리큘럼만으로도 다 합격을 시켜왔지만 플러스반의 목적은 일단 정규반이 경제 수학 같은 경우가 개념이 상당히 많고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스반으로 나와서 격주 단위로 이제 매 강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말 그대로 플러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는 차마 못 풀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규반에서 제가 이건 넘어갔는데 지엽적으로 넘어갔는데 그 지엽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쭉 정규반에서는 강의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이제 상세히 소개를 했다면은 이제 플러스반에서는 그걸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이런 것들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반에서 제가 뭐 안 중요하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정규반에서 그 당시에 내가 뭐 안 중요한 걸 가르친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플러스반은 그 정규반을 듣고 나서 들어야 합니다. 정규반을 잘 듣고 나서 플러스반 들어야지 이게 이제 복습 효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플러스반만 들으면은 그냥 좀 알맹이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먼저 다 들은 다음에 플러스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이 브리스의 정규반 커리큘럼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이걸 권장 수강한 대상은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을 권장 수강 대상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휴학생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수업 이외에 이제 가용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듣고 나서 이거까지 들으면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습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예제를 조금 더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문제를 좀 풀이한다든지 아니면은 심화적인 개념도 여기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 진단평가가 있는데요. 진단평가는 매 사학마다 진행됩니다. 매 사학마다 진행돼서 여러분들의 월 단위 복습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어차피 평가라는 걸 진행하면은 여러분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구글 폼즈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은 바로바로 채점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라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블리스 내에서 상용계 편집을 위해서 달려온 길들을 이제 쭉 볼 수 있게 통계적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떻게 수강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약속, 나와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이제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매번 여러분이 강의 수강하고 과제 진행하고 제출할 때마다 클릭하면서 이제 약간 게임처럼 채워나가는 그런 경험도 얻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리스 모의고사도 우리가 되게 자랑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일단은 연세 편입시험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세 편입시험이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반 때 6회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6회로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작년에 6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세대학교를 대관을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 같은 경우에도 이 토요일 날에 좀 놀러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들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통수단의 변수라든지 특히나 연대가 좀 이제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강의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쳐야 되는 곳이 상당히 멀리 있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올해는 여름에도 모의사 있을 예정입니다. 여름에도 모의사 실시를 해서 똑같이 이 연대를 대관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이걸 왜 하냐 한다면은 이제 그 여름에도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또 약간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름에 실시하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희가 기출 경향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좀 봐보시면은 이게 기출 1-1번인데요. 사용독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구해라. 근데 이런 문제들도 다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번 한개 대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3차 31강 퀴즈라든지 6차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한 것들도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를 주고 이제 함수값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 최소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최소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을 이제 그 제약 조건 하에서 다루는 거였는데 똑같이 이제 등식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문제의 최소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한 내용도 2차 모의고사 때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머 그 공식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출이 주어진 연립방 공식을 ax b의 형태로 나타내고 크레머 공식 이용해서 구하라 라는 건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냥 주어진 연립방 공식을 ax예요. 이거에 ax b의 형태로 표현하시오. 그 다음에 이 s2의 값을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 문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잘 푸셨고요. 학생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유값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의고사 때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이런 이윤극대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모의고사 때도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목함수, 볼록함수 개념은 이제 퀴즈 때 다뤘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그 가져온 게 다 모의고사를 가져왔죠. 사실은 제가 모의고사 말고도 컨텐츠가 많잖아요. 진단평가도 있고 퀴즈도 있고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도 있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개념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만 가져왔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냈었고요. 그래서 이 기출경향 같은 경우에도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에서 옐로우, 레드로 가면서 레드용에서는 이제 탐구형, 연계형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개념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걸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지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서도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2월부터 4월 정도까지 미적분학과 선대 기초를 쭉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때 딱 추시고 그다음에 쉐커 이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현대서 심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방식, 정체방정식, 경제학 응용, 그다음에 미적분 심화랑 개념 보충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긴 일정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들어가서도 되게 이게 좋은 뼈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경제학과 가서 또는 응용통계학과 가서도 수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니까 잘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출단을 체계에 맞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퀴즈, 진단평가 등 학습효과를 고려한 블리스의 양질의 컨텐츠를 또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페이지, 그리고 모의고사 등 블리스만의 또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출 개강까지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스 경제수학 듣고 합격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많이 합격한 만큼 저도 이제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을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번에는 이제 34명 중에 29명 합격시켰으니까 이번에는 5명 빼고 아니라 0명 빼고 다 블리스에서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내용을 잘만 따라가면 되니까, 저는 이제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내용을 잘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일단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퀴즈라든지 진단평가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잘만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같이 따라와 올 거니까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OT 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 질문방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강사랑 좀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게 있다 한다면은 강사도 있겠고, 사실은 저희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질문을 하시면서 매번 해결하면서 나아가면은 되게 금방금방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OT였고, 이제 1강을 보시게 될 건데, 1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그 상경계 편입 매뉴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경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상경계열 강의를 하면서 계속 1등 자리를 유지를 해오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그걸 잘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